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적분 시간 아니고 자, 기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공간 도형에 대해서 드디어 배워보기 시작하는 날인데요. 자, 기하한테는 이 공간 도형 때문에 학생들이 기하하면 정말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쯤 되면 기하를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처음에는 되게 낯설 수 있어요. 보조선도 그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나는 이 공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타고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 원리에 충실하게 보조선을 긋는 연습을 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단원이니까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배속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3이나 1.4 배속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배속을 하면 선생님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거나 암기하고 있길 바라는 파트라서요. 자, 이렇게 A4 용지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수업한 내용들을 그대로 빼곡하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여러분이 다 해줄 거라고 믿고,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도형과 좌표 중에서 이제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은 평면의 결정 조건이 됩니다. 자,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당연히 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면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들 간의 이제 관계를 파악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점, 직선, 평면, 이 세 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각이에요. 자, 이들과의 각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점은 당연히 점 한 개가 있으면 점이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 같은 경우는 어땠었죠? 우리 서로 다른 몇 개의 점만 있다면, 두 점만 있다면 우리는 직선이 결정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평면을 결정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조건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평면이 다 반드시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다라 그러면 평면은 한 개로 결정될 수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 직선을 포함하는 이렇게 된 칠판 평면, 이 평면도 하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직선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쵸? 앞쪽으로 이렇게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향해 오는 직선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점이 두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직선이 하나로, 평면이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직선은 하나로 결정되겠지만, 평면은 이렇게 하나로 결정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로지 하나의 유일한 평면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다면 오로지 평면이 하나로만 결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로지 이 칠판 평면이 몇 개밖에 결정이 안 되냐면 한 개밖에 결정이 안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오로지 하나밖에는 결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평면의 결정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한 점과 직선인데요. 단, 이 점은 직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점과 직선 같은 경우가 바로 뭐예요? 평면을 결정하는데요. 대신 이 한 점은 직선이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 직선과 한 점을 포함할 수 있는 평면은 오로지 하나만 결정이 된다는 건데,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된 이 칠판 평면은 요 딱 하나를 결정하죠. 근데 만약에 직선은 여기 있는데 점이 이쪽에 있었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점이 여기 있어요. 평면은, 직선은 얘예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을 포함
포함하는 평면, 이렇게 되는 평면 몇 개밖에 안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밖에 안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직선과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몇 개밖에 안 만들어질 거다?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다가는 이미지를 조금 기억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리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평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결정된 듯한 느낌으로 가면 될 거고요. 한 점과 직선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얘랑은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돼요. 왜냐면 여기 위에 두 점을 결정하는 라인은 이렇게 한 직선이 되거든요. 한 직선과 이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이 바로 뭐예요? 2번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점 3개로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군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교점이 한 개인 두 직선입니다. 그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로지 몇 개? 하나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된 분필이 있어요. 직선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평면이 결정되겠죠. 만약에 직선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럼 바닥 평면처럼 이렇게 된 평면이 결정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자, 평면이 오로지 몇 개만 결정될 거다? 하나만. 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로지 몇 개만 결정이 된다? 한 개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이에요. 자, 평행한 두 직선입니다.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을 결정하는 평면도 오로지 몇 개만 결정이 된다? 한 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되는 자 평행한 두 분필을 놨다고 치면 이 두 분필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된 평면밖에 없을 거란 얘기죠.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치면 이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이런 식으로 그쵸? 오로지 하나밖에 결정이 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몇 가지다? 4가지다 라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외에 자 하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우선 일단 한 평면 위의 당연히 두 직선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만나거나 평행하게 됩니다. 만나거나 평행합니다. 자, 한 평면 위의 두 직선은 만나거나 평행하다. 그럼 이거를 역으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된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된 직선과 그 다음 이렇게 된 직선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두 직선, 여기를 이제 L이라고 놔보고 여기를 M이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이 L과 M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한 평면을 결정하려면 두 직선이 만나거나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일단 여러분이 보기에도 만나지 않죠. 그리고 뭐 하지도 않습니까? 둘은 평행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한 평면 위의 두 직선은 만나거나 평행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자, 뭐 하지도 않은 평행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두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딱 하나만 결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왜냐면 요 아이가 결정하는 평면은 이 옆면이거나 이 윗뚜껑일 텐데 요 아이는 요쪽 옆면이거나 여기 앞뚜껑일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요 아이를 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꼬인 위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꼬인 위치라는 단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꼬인 위치는 한 평면을 결정하지 않고 이 아이는 평면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 평면 위의 두 직선은 만나거나 평행하기 때문에 어떤 두 직선과의 관계를 봤는데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다? 아, 그럼 이 아이는 한 평면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정사면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정사면체. 삼각형이 4개가 지금 붙어있는 이렇게 된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아이랑 요 아이를 볼게요.
요 평면과 여기를 L직선이라고 두고 여기를 M직선. 두 직선의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이 두 직선은 얼핏 평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행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예요. 어떤 경우에도 만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 아이일 때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된다? 요 두 관계가 바로 무슨 위치가 되는 거다? 꼬인 위치가 된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어떻게 해도 반드시 어디 위에 존재할 수 없다. 한 평면 위에 존재하는 직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 4가지, 그리고 한 평면을 결정하지 않는 직선의 위치 관계가 꼬인 위치라는 아이가 있었구나라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개념도 익힐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는 점, 선, 면들의 관계를 파악할 거예요. 알겠죠?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과의 각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점과 직선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워요.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근데 평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평면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점과 평면, 직선과 평면, 직선과 직선, 평면과 평면 사이의 관계 파악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자. 자, 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똑같이 어떻습니까? 한 점에서 만납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평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선과 위치 관계가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를 결정합니까? 자, 어떤 평면을 결정해요. 그쵸? 이 두 관계에는 뭐를 결정할 수 있다?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포함하는 자, 평면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자, 어떻게 돼요? 자, 평면을 결정하지 않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죠. 즉 뭐냐면 여기 위에 한 평면이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한 아이는 이 평면 속에 존재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하나는 이 직선을 어떻게 돼? 뚫고 지나가는 이렇게 된 평면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랬을 때 두 직선은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직선은 뭐예요? 한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한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아이를 선생님 앞에 설명했었죠. 뭐라고 얘기한다? 꼬인 위치예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꼬인 위치예요. 그러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꼬인 위치의 관계, 이렇게 3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요 정도는 뭐 이해됐어. 차근차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3번째. 이번에는 자, 직선과 직선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배울게요.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필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자, 선생님이 약간 입체감을 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했을 때 이 평면하고 어떻게 되는 거? 딱 우리가 그런 거죠. 이렇게 돼 여기가 평면이에요. 평면에 제가 볼펜을 딱 하고 꽂으면 어떻게 돼요? 볼펜하고 평면 사이 교점이 하나가 생기죠. 그 점을 생각하면서 뚫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를 만난다. 한 점에서 교점을 생기게끔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요. 이 평면 속에 이렇게 직선 L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평면과 직선이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 라는 말을 써요. 그쵸?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한 점의 교점이 생기는 거고 얘는 포함된다. 평면 속에 직선이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있다. 평면이 있어요. 평면 위에 이 아이가 L이라는 아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평행한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어떻게 된 거야?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밖에 없어요.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럴 때 만나지 않는 위치 관계를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행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평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예를 도형을 통해서 예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정사면체가 있어요. 정사면체가 아니라 정사각뿔. 그쵸? 모든 면이 다 길이가 다 똑같은 정사각뿔이다 이렇게 놔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가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B, C, D 저 뒤에 있는 점을 E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BC와 평행한 면 BC와 평행인 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자, 점과 면 사이에 평행인 면은 절대 BC랑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BC랑 만나지 않는 아이는 이 BC하고 여러분 평행인 선분을 찾으세요. 이 BC하고 평행인 선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아이. 그럼 이 아이를 포함하는 면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BC하고 평행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직선이 있어요. 그때 얘랑 마주보는 쪽에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얘랑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요 직선과 평행인 직선을 찾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직선을 포함하는 면, 그 아이가 그 직선과 평행인 면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평행인 면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삼각형 AED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번에는 BC와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면. BC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을 찾으면 이 옆에 있는 아이가 C하고 교점을 만들고 이 옆에 있는 면도 B하고 교점을 만들기 때문에 삼각형 이쪽부터 쓰면 A, B, E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A, C, D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뒷면 나왔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나머지 면 A, B, C라든가 B, C, D, E는 이 BC와 뭐 하는 면이에요? 포함된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포함되는 거, 평행인 거가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구나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직선과 직선의 관계, 직선과 평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을까요? 평면과 평면의 관계가 남아있죠. 그래서 자, 네 번째, 자, 평면과 평면의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평면이 있어. 하나의 평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알파 평면이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자, 이쪽에 무슨 평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베타 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베타 평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원래 평면이라는 것은 무한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무한히 진입하는 걸 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무한히 생길 겁니다. 모양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삼각형처럼 보이는 이 면도요. 이 삼각형을 쫙 어떻게 연장한 무한 도형이 실제로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은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거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알파하고 베타라는 평면은 자, 만나죠. 근데 만나는 아이가 어떻게 돼요? 교점이 아니라 선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두 평면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선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두 평면이 뭐 한다? 이럴 때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평면이 만난다.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평면이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알파 평면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베타 평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평면이 어때요? 평행해요. 어떤 경우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평행하다. 이렇게 두 평면 사이의 관계는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 사이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교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을 먼저 배웠어요. 왜냐면 자 점과 직선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평면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평면을 결정하기 위한 4가지 요건들 반드시 알아보시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한 평면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은 만나거나 평행해야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없다. 공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그 둘의 위치 관계를 꼬인 위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점, 직선, 평면 사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직선과 직선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어떻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꼬인 위치다. 이게 있었고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하나의 교점을 만드는 경우, 자 여러 개의 교점을 만드는 거죠.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평행인 경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교선을 만들면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평행한 두 평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칠판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점, 그 다음에 직선, 그 다음에 평면들 사이 관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내용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다 각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이제 각에 대한 문제를 다룰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직선과 평면의 수직,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별표 쳐볼까요?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제가 평면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면을 제가 알파 평면이라고 놓고요. 이 알파에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둔다. 이렇게. 그랬을 때 나에게 알파랑 자, 알파라는 평면과 직선 L이 수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 어떻게 되냐면 이 알파를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직선과 이 L이 수직이다라는 의미인 거야. 자, 뭐라고요? 이 알파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자, 이렇게 직선을 하나를 잡아볼게요. 여기를 M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랬을 때 자, 알파랑 자, 평면 알파랑 직선 L이 수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알파에 포함된 알파라는 평면이 포함된 직선 자, M과 L이 일단 수직이다. 근데 하나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수직인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이 필요합니다. N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L이라는 직선과 N이라는 직선이 또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수직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수직이라면, 그러면, 자, 평면을 포함하는 2개의 직선과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이 포함된 평면인 알파하고 이 L은 무조건 다 수직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려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그 평면 있죠? 평면에 포함된 2개 이상의 직선과 이 직선 L이 어때야 됩니까? 수직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2개 이상이. 그러면 결국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과 이 직선 L을 연결하더라도 무조건 90도 수직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자, 이렇게 됐다고 치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위에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를 A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A 직선과 이 직선 L도 무조건 수직이에요. 아, A 직선과 무슨 직선도 L 직선도 무조건 수직이에요. 왜요? 이 평면 전체하고 이 L 값이 수직이기 때문에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하고도 이 L은 수직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말로 많이 적용하고 자, 증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평면을 잡을게요. 자, 여기 평면을 이렇게 알파 평면이라고 잡고 이렇게 여기를 L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렇게 된 직선이 있고요. 얘하고 수직이에요. 이렇게 된 직선하고도 수직입니다.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고 나면 자, 나는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는 수직인 걸 알아요. 그랬을 때 자, 2개하고 수직이면 어떤 아이랑 있어도 무조건 수직이다라는 걸 증명할 거죠. 그쵸? 자, 2개하고만 수직이라면 이 직선하고 이 알파 위에 있는 어떤 직선하고도 무조건 뭐야? 수직이야 라는 걸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임의의 직선 하나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직선하고 이 L이 뭐임을, 수직임을 보이면 끝인 거예요. 그럼 모든 직선하고도 아무거나 잡았을 때도 수직이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이렇게 선을 긋고 이 교점을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고 여기를 C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직선 L 위에 점을 P라고 잡고요. 이 P랑 길이가 똑같은 아이를 밑으로 또 하나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얘랑 길이가 똑같은 아이를 제가 P'이라고 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한번 일단 두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자, 나에게는 이제 어떤 아이가 있냐면요. 자, 이쪽 볼게요. 자, 여러분 이쪽이 이렇게 된 이쪽에는 이쪽하고 자, 이렇게 된 삼각형이 뭘까요? 합동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 삼각형 A, P. 자, 여기를 뭐라고 둘까요? 여기를 H 이렇게 둘게요. APH랑 합동입니다. 삼각형 AP'H랑. 선생님 왜요? 그러면 그 조건을 일단 90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R.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공통이에요. RH. 아니, H가 안 되는군요. 그쵸? 빗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그러면 하나의 각이 똑같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이미 같게끔 제가 잡았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공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SAS 합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AP의 길이랑 AP'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쵸? 그래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이쪽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도 이렇게 잡은 이 위쪽에 있는 이렇게 된 삼각형하고 여기 윗뚜껑에 있는 삼각형이지?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쪽 삼각형이 또 마찬가지 이유로 뭐가 될까요?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PBH라고 둘까요? P 삼각형 PBH랑 합동입니다. 자, 삼각형 P'BH가 똑같이 합동이에요. 그 이유도 90도에 여기가 공통이고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애초에 같게끔 조건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SAS 합동이에요. 그러므로 PB의 길이랑 그 다음에 P'의 B의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더니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삼각형 APB라는 삼각형하고 삼각형 AP'B라는 삼각형이 자 SSS 합동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 여기 길이 여기가 길이 같고 여기가 공통이에요. 평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위랑 아래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를 평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180도 꺾어서 내려가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SS 합동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쪽에 있는 요 각하고 이쪽에 있는 요 각이 같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잊혀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여기 언저리에 C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이쪽에 있는 이렇게 된 삼각형 이렇게 된 노란색 삼각형하고 이쪽에 밑에 있는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쪽에 있는 삼각형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합동이 됩니다. 최종적인 결론. 그러므로 결국 삼각형 APC라는 삼각형하고 삼각형 AP'C가 합동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왜냐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요 각과 요 각이 같고 요 아이가 뭐이기 때문에 공통이에요. AC가.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 같은 경우도 SAS 합동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제 합동인 건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길이가 PC 길이랑 P'의 C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조금 그림이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이쪽에는 요 모양, 이쪽에는 삼각형, 이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P5랑 P'O는 이미 조건에서 얘랑 얘랑은 길이가 같게끔 하자고 말했어요. 그쵸?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뭐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예요? 합동이라는 걸 말했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결국 같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길이는 공통변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자, 삼각형 뭐인 거예요? H였죠? PHC. PHC하고 삼각형 P'의 HC가 S 합동이 됩니다. 아주 합동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럼 결론.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각하고 이쪽에 있는 각. 그쵸? 여기죠? 이쪽에 있는 각하고 이쪽에 있는 각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얘는 둘을 합치면 일직선상이에요. 180도거든요. 그러면 결국 요 각이 몇 도여야 되는구나? 90도여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나는 이 평면 위를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포함된 어떤 직선을 연결했더니 그 직선도 이 L이라는 아이랑 몇 도를 이루더라? 90도를 이루더라 라는 걸 결론을 냈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러면 결국 한 직선이 어떤 평면의 수직이려면 그 평면을 포함하는 두 개의 직선과 뭐가 되면 수직이 되면 이 평면 위에는 어떤 직선을 갖다 놓더라도 무조건 뭐가 될 거다? 수직이 될 거예요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이게 교과서에서 증명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이제 만약에 시험에 본다고 치면 빈칸 추론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써보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저를 그냥 보세요. 자, 이번엔 제가 이걸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밑에다가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두 번 정도만 표현을 해보는 거죠. 난 여기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 근데 알파 위에 수직인 직선 L. 자, 얘가 있어. 근데 자, 이 I가 이 직선 L이 여기 알파를 포함하는 이 알파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하고만 90도가 되면 이 알파 위에 있는 어떤 직선하고도 이 L은 무조건 90도일 거야. 이걸 증명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잡고 얘는 90도예요. 그쵸? 하나가 90도이고 얘도 만약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도 이제 90도라면 그 외에 또 다른 직선 여기를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된 이 아이하고도 90도니? 라는 걸 증명을 해서 내가 맞아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야 라는 걸 보이면 끝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나는 여기에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C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뒀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여기 L이라는 직선 위에 P라는 점을 잡을 건데 이 길이랑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 P'을 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어떤 삼각형이 닮음이 합동이 됐었죠?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C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여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어떻게 됐었죠? 자, 여기를 보면,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일단, 여기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여기였죠? 여기. 지금 여기로부터 길이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요쪽에 있는 이 초록색. 요쪽하고 이 밑에 있는 이 하얀색이 뭐임을 보였어요. 제일 처음에 합동임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90도 이 밑에도 90도니까 각 하나가 똑같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애초에 같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통이기 때문에 합동이 SAS 합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됐죠? 여기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일단 같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도 여기가 높이니까 이렇게 된 이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이 밑에 있는 이렇게 된 삼각형이 그림자 비치듯이 그대로 180도 이렇게 올려주는 게 180도 꺾여서 내려간 걸 보일 거예요. 똑같이 90도라는 게 똑같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애초에 같다라고 조건을 줬고 얘가 공통이에요. 마찬가지로 SAS 합동이기 때문에 어떻다? 여기 노란색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뭐임을 알게 된 거예요? 합동임을 알게 된 거고 SAS 합동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다? 이 각하고 요 각이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요 각이랑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를 갖고 오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요쪽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요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이렇게 비교했더니 여기 길이 애초에 같은 거 알았고 여기는 공통이고 요 각과 요 각이 같은 걸 알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됐구나. 같게 됐구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안에 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갖고 나올게요. 어떻게 된 그림이냐면 이렇게 된 아이죠? 이렇게. 여기가 P고 여기가 수직인 거예요. 여기가 A, 수직인 건 몰라요. H고 여기가 C라는 아이고요. 여기를 그대로 내려서 여기가 뭐인 거야? P'이고 얘가 이렇게 된 아이예요. 여기가 이제 평면 위인 거예요. 여기가 평면 위인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걸 알았고요. 합동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걸 알았고 최종적으로 여기 길이는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이 아이가 S, S, S 합동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일직선상에 놓인 거라서 180도인데 그러면은 똑같이 반반 나눠주려면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요 직선하고 요 H하고 어떻게 돼요? 90도로 이렇게 만난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전 이제 2번 정도 한번 증명을 해봤어요.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자 교재를 보면 증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게 증명이 끝났어. 그럼 이 아이를 갖고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인 관계에 대해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자 저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사면체를 일단 갖고 오겠습니다. 정사면체를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리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의 중점을 M 이렇게 잡을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삼각형 ABM 하고 자 이 CD라는 길이가 수직임을 자 증명하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증명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해볼까요? 자 삼각형 ABM 여기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볼까요? 삼각형 ABM 이렇게 된 거라고 이 CD라는 길이하고 수직임을 보이래요. 오케이? 그럼 자 보세요. 일단 요 옆면은요 정삼각형이에요. 그쵸? 요 아이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 중점이 M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이거 뭐예요? 90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 도였다는 얘기? 이게 90도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똑같은 차원에서 이 BCD라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거든요. 그 때문에 여기서 꼭지점이 중점에 내렸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쪽에는 이 평면 있죠. 자, 이 평면을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평면하고 이 직선은요 어떻게 됩니까? 평면과 직선과의 관계예요. 직선과 평면의 관계에서 이 평면을 포함하는 직선 몇 개랑 2개랑 수직이에요. 그쵸? 자, AM이라는 직선하고 CD가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BM하고 뭐가 수직입니까? CD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나는 평면과 직선이 수직 조건에 의해서 이 AM과 BM을 포함하는 삼각형 ABM이라는 평면과 이 직선 CD는 무조건 뭐합니까? 수직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것은 이 평면 위에 있는 2개의 직선과 수직임을 보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도 했었죠?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하고도 이 CD는 무조건 뭐이다? 수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자, 이 AB라는 아이하고 이 CD라는 아이가 무슨 관계인 걸 외웠어요? 꼬인 위치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결국 이 AB하고 CD 두 직선이 위치 관계를 묻잖아요. 그럼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바로 뭐가 됩니까? 수직을 이루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이것도 알게 되는 거야. A, B랑 C, D가 뭐이다? 수직 관계인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에 자, 두 선분은 어떻다? 수직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도 덩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하나가 이렇게 된 아이예요. 하나는 이렇게 된 아이입니다. 지금 만나지 않죠. 근데 이 아이를 평행하게 연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몇 도를 이루게 되냐면 90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습에서 이렇게 보이겠지만 자, 어떻게 이렇게 봤을 때는 90도를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쵸? 자, 그래서 그렇구나.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의 두 선분은 수직이구나 라는 것도 같이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이 수직 관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6번째. 이번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배울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쵸?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벡터 할 때도 배웠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우리는 무슨 각만을 취급하자? 예각만을 취급하자라고 벡터 때도 이미 배웠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만약에 자, 첫 번째 교점이 존재한다면 문제 없어요. 교점 중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아이가 있는데 이쪽이 만약에 예각이라면 이 예각을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교점이 존재한다면 예각과 둔각 중에서 예각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이럴 수 있어요. 이 두 직선처럼 이렇게 꼬인위치처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떻게 말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얘를 무슨 이동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뭐예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뭐임을 보이는 거예요. 수직임을 보이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혹은 길이를 연장해요. 평행 이동을 하거나 길이의 연장을 통해 뭐예요? 교점을 만드시면 됩니다. 평행이동 혹은 길이의 연장을 통해 교점을 만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시 자료까지도 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이제 교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서요. 제가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리겠습니다. 정육면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그릴 거거든요. 여기가 A, B, C, D고 E, F, G, H.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제가 문제를 첫 번째 문제 선분 AC랑 자, GH예요. 자, 이 아이가 있대요. 이 아이가 이루는 각을 물어봤어요. 자, 볼게요.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C하고 그 다음에 GH예요. GH면 얘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아이는 한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죠.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얘는 윗뚜껑이 있고 여기는 뭐야? 옆에 뚜껑이 있기 때문에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그쵸? 꼬인 위치입니다. 아, 이 아이는 꼬인 위치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저는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평행 이동을 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 AC를 평행 이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HG를 평행 이동해도 돼요. 저는 HG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두 각이 이루는 이 각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반대 이 아이는 이거 결국 정사각형이죠. 여기가 90도죠. 그럼 여기가 45도, 45도니까 아, 결국 이 아이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 도구나? 45도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나 길이 연장을 해주셔라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또 해볼까요? 두 번째, 이번에는 AC하고 DE 이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의 각을 물어봤다라고 해봅시다. 자, AC하고 뭐예요? DE D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이 되겠네요. 그쵸? 자, AC하고 DE. D가 이쪽이에요. 이쪽. 이렇게 된 두 직선이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선생님, 여기가 교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교점 아니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입체입니다. 얘 교점 아닙니다. 선생님 왜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옆뚜껑에서 이루어진 아이예요. 얘는 윗뚜껑에서 이루어진 아이예요. 옆뚜껑과 윗뚜껑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 교점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각을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없는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 내지는 길이의 연장을 통해서 교점을 만드셔야 되는데 저는 이 아이를 이쪽으로 내리거나 이 아이를 이쪽으로 옮길 건데 저는 이 아이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두 직선이 이루어져 있는 이 각 있죠? 이 각을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주황색, 연두색, 노란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자, 삼각형 ACF는 정육면체에서 꼭 알아두세요. 얘는 정삼각형입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길이를 확인해 보면 되죠.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고 칠게요. 여기도 1이었다고 치면 여기 길이 루트 2죠.
여기가 90도예요. 또 1대 1대 여기도 뭐예요? 루트 2,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뭐가 된다? 정삼각형이 되는 것이므로 요만큼의 자 각은 몇 도가 되는 거다? 60도가 됩니다. 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길이의 연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20도인 A, B, C, D, E라는 오각형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BC랑 자 선분 BC랑 직선인 거죠. 사실은 직선. 자 직선이라고 둘까요? 직선 BC와 자 DE가 이루는 각 직선 BC랑 DE가 이루는 각을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자 일단 BC는 얘고요. 자, DE가 이루는 각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선생님 이거 교점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직선이거든요. 일부만 그려져 있을 뿐 얘는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원래 BC라는 직선, 이렇게 된 직선이 모두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 D라는 직선도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된 아이가 모두가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이렇게 뭐가 생기는 아이예요. 교점이 존재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된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의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가 90도 90도 180도면 여기랑 여기도 합쳐서 180도니까 아 여기는 몇 도구나 60도예요 이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형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정육면체를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정육면체 그리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자 일단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선 이걸 묻는 거예요. A, G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CF. 그쵸? 자, AG하고 CF가 이루는 각을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표시를 해볼게요. AG하고 자, CF예요. 이렇게. 여기도 교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점이 없다 그랬습니다. 둘은 어때요? 또 얘는 옆면에 존재하는 거지만 얘는 이렇게 대각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거 교점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무슨 이동을 할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할 건데 얘를 이렇게 옮겨도 여전히 교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풀어주냐면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제가 정육면체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여기가 이렇게 그렸다고 쳐볼게요.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네요. 제가 옆에서 그리다 보니까 잠시만요. 자, 그림을 여기서 연장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잡고 여기도 이렇게 연장이 됐다. 똑같은 아이가 앞으로 이제 하나가 더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쪽의 길이를 이쪽으로 옮겨주겠다. 그러면 나는 요만큼의 각을 묻는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편의 길이를 1로 고정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대각선이니까 루트 2,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1대 1대 여기는 루트 3인 거죠. 정육면체 대각선은 루트 3a입니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닫아볼게요. 이렇게 닫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는 90도고 여기가 2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5가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루트 2고 여기 루트 3이고 루트 5네. 이거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피타고라스죠. 아, 여기가 몇 도였네. 90도였네. 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아이가 이루는 각은 몇 도구나? 90도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교점이 존재하면 교점을 풀면 되지만 실제로 교점이 존재하게끔 문제를 주는 경우가 되게 드물겠죠. 그래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평행 이동을 하거나 길이 연장을 하면서 뭐를 만들 것이다? 교점을 만들어서 두 직선 간의 예각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칠판 지우고 뒤 내용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평면과 직선이 수직 조건을 배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뭘 배웠습니까? 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교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에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 일단 저에게 이렇게 평면이 있다고 칠게요. 얘가 이제 알파 평면이다. 그리고 이쪽에 자, 요 아이가 이제 교선 역할을 할 거예요. 두 평면이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이 교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 여기 이제 교선을 만들면서 또 다른 평면이 이 밑에 쪽에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를 베타 평면 이렇게 두겠습니다.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그쵸? 있는 평면인 거예요. 그랬을 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름을 붙이기를 이면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때 이 이면각은 어떻게 주냐면 두 평면 있죠. 이 두 평면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그쵸? 서 있는 평면을 찾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면각이라는 것은 두 평면에 자, 수직으로 끼어 있는 평면 찾기, 직각삼각형 평면 찾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두 평면이 수직으로 끼어있는 평면을 찾아야 이면각이 보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일단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을 작도하려면 일단 교선이 있어집니다. 자, 일단 나는 뭐부터 찾자? 교선부터 찾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선 있죠? 교선으로부터 자, 각각의 평면에 수직인 선본을 그을 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이 알파 평면과 뭐예요? 수직인 선 이렇게 그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베타 평면하고 이렇게 수직인 선을 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자, 어때요? 여기 끼어있는 요 아이를 세타라고 하면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면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평면 보이시죠? 이 평면은요, 당연히 베타가 이거라면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평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평면, 이렇게 돼서 알파라는 평면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꽂혀져 있는, 그쵸? 양쪽의 두 평면에 수직으로 끼어 있는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 평면을 누가 잘 찾느냐가, 자, 여기 파트 공간 도형에서 고득점을 차지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이 부분을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면각이라고 얘기한다. 두 평면에 교선이 만들어졌을 때 그 교선에서 각각의 평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직인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수직인 선과 수직인 선이 이루는 각, 그 아이를 갖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면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나는 이렇게 이면각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다른 각도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만약에 나한테는 이렇게 여기가 알파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벌어져 있는 거죠. 얘는 등지고 있다면 여기 안쪽에 숨어져 있죠. 그쵸? 여기가 베타 이렇게 두고 그러면 여기 있는 보라색의 교선이 여기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된 요 아이가 교선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나는 교선을 찾았어. 이 교선에서 이 알파로부터 수직이게, 교선으로부터 수직인 직선, 여기도 교선으로부터 수직인 직선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자, 이 수직과 수직인 요 아이를 뭐라고 둔다는 얘기야? 세타고, 그 아이가 요쪽에 있는 요 세타랑 똑같은 얘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이면각이 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뒤집은 것일 뿐, 자, 이면각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얘는 뭐예요? 이 이면각이 뚜껑이 덮여져서 안 보이죠?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그림이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 표현도 굉장히 잘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또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인 선을 이렇게 꽂았다. 그러면 바로 이 평면이, 그렇죠? 이 밑면 베타하고도 수직으로 꽂혀 있고 이 알파하고는 앞으로 나와서 수직으로 꽂혀 있는 자, 두 평면에 수직으로 끼어 있는 평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I를 갖고 우리는 어떻게 문제 적용을 할지 예를 통해서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봅시다. 이번에도 자, 정사각부를 그리도록 할게요. 자, 정사각부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부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한 번에 정사각부이 안 그려지는지. 자, 정사각부를 다시 그려볼게요. 조금 기울어지게 그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사각부를 그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가 O라고 두고 여기를 A, B, C, D라고 둘게요. 그랬을 때, 자, 이 I가 어차피 정사각부는요, 합동인 4개의 뭐예요? 정삼각형과 밑면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I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면하고 밑면과의 관계나 옆면하고 밑면과의 관계나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의 값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기가 편하도록 옆면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면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이쪽에 있는 OBC라는 삼각형하고, 그쵸? 밑면인 이 ABCD라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면각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교선은 여기가 BC가 교선이죠. 얘가 교선입니다. 그러면 교선으로부터 양쪽 직각인 선분을 그을 건데요. 그때 고맙게도 이 아이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에요. 혹은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정삼각형이든 이등변 삼각형이든 꼭지점에서 밑면에 뭐를 그어요? 수직 이등분선이 그어지는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중점 M이라고 잡으면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직각인 아이예요. 아, 교선으로부터 첫 번째 수직인 직선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밑면은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잡으면 여기도 똑같이 몇 도가 돼요? 90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교적 자, 뭐예요? 교선으로부터 양쪽에 해당하는 직각인 수선을 긋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쵸? 수직인 직선을. 그랬을 때 이 수직인 직선과 이 수직인 직선을 연결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될까요? 이 옆뚜껑에서 만약에 옆에가 옆뚜껑이라면 이렇게 뻗어있는 직각인 평면, 밑뚜껑하고는 이렇게 서 있는 직각인 평면으로서 얘가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세타 중에서 이제 만약에 주로 물어보는 게 코사인 세타 값이에요.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는 값을 주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동일하다.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 라고 줬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1이라고 줄게요. 한 변의 길이를 1, 1. 그러니까 한 변을 2로 두는 거죠. 그럼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럼 1대 여기가 2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 빗변은 나왔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잡았을 때 그쵸? 이게 90도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가 1인 걸 알았고요. 여기가 루트 3인 걸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구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무슨 값이니까? 세타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다? 루트 3분의 1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우리에게 너무 단골로 나오는 주로 정육면체 아니면 정사면체죠? 이 정사면체를 갖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A, B, C, D예요.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 4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 이면각의 크기가 모두 다 똑같겠죠. 어느 두 개의 면을 갖고 오더라도. 그래서 이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이면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 값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떤 걸로 해볼까? 여러분이 보기가 편하게 이 ACD라는 이 옆변하고 BCD라는 이 밑뚜껑 있죠? 이 밑에 있는 아이들 갖고 하는 자, 이면각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자, 여기가 CD가 당연히 뭐인 거예요? 교선이죠. 그쵸? 그럼 이 교선으로부터 양쪽의 직각인 뭐예요? 선을 그을 건데 얘는 굉장히 쉬워요. 옆면이든 밑면이든 모두 뭡니까? 정삼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 M이라고 놨을 때 여기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무조건 90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쪽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는 90도일 거고 여기도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무조건 90도가 되겠구나. 그랬을 때 자, 이루어져 있는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될 건가요? 얘가 바로 세타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저 세타 값을 구하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자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럼 또 똑같이 자, 여기 길이를 제가 1이라고 두고 여기를 1, 자 여기를 2라고 두면 여기는 똑같이 루트 3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꽂을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꽂으면 자 여러분 자 정사면체에서 높이를 구할 때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건데 거의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a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 높이 구하는 공식은 3분의 루트 6 a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정사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은 12분의 루트 2의 a 세제곱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자 무게 여기 어떻게 줄까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요.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밑에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h는 바로 밑에 있는 삼각형의 뭐가 됩니까? 무게중심입니다. 이것도 외워둘게요. 얘가 바로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요 정도는 외우고 가보도록 합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 얘네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당연히 뭐가 될 거다. 얘는 무게중심이 될 거다. 그러면 나는 요만큼의 길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1대2대 루트 3인 거니까 여기 루트 3에 2대1인 거니까 3분의 1만큼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다? 3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값은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정사면체의 이면각 코사인 값은 뭐다? 3분의 1이다는 여러분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를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난이도를 조금 업 시킬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잠깐 스톱하고 문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이 자 문제를 먼저 쓸 테니까 여러분은 스톱하고 문제를 한번 조금이라도 보조선 긋거나 노력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자 보면 자 난이도 업. 자 해볼게요. 자 여기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A, B, C, D.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A, B, C, D, E, F, G, H. 자, 일단 이렇게 뒀어요. 자, 그래 놓고 물어본 건 삼각형 A, 그 다음에 FG와 그 다음에 삼각형 A, G, H가 이루는 각의 크기. H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놨을 때 자, 여러분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을 물어봤다 라고 해봅시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AFG니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AFG면 이렇게 된 아이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AGH예요. AGH면 이렇게 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면이에요. 두 면이 이런 느낌이죠.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이렇게 교선을 만들면서 꼭 조개처럼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이게 둔각인지 예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두 각이 이루는 각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면각 문제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자 표현부터 먼저 해볼까요? 여기서 AG는 일단 뭡니까? 교선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양쪽이 직각인 선을 그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자, 일단 이 AFG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를 똑같이 2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2 루트 2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2 루트 뭐가 되는 겁니까? 3. 그쵸? 그러고 나면 모양을 봤더니 2는 4, 2, 8. 2는 4, 10이라서, 피타고라스예요. 아, 여기가 90도였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은 차원에서 여기도 몇 도였을 거예요? 90도였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차피 합동이거든요. 합동인 아이가 이렇게 잡았을 때요. 여기가 F고, 여기가 A고, 여기가 G예요. 그랬을 때, 나 이 F에서 여기, 일단 여기에서 수직인 선을 긋고 싶어. 왜? 교선으로부터 양쪽 직각, 교선에서 양쪽 직각인 아이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어디가가 직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직각일 거니까 이렇게 생긴 요 각을 묶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조금 더 각이 꼭 90도처럼 보이죠? 요거 각을 조금만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될 거고 여기가 90도가 될 거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바로 이면각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걸로는 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이렇게 잡혀지는 거죠. 제가 여기를 뭐라고 둘까요? 그냥 5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요만큼의 길이를 이쪽에서 대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자, 여기가 2 루트 2고 여기가 2 루트 3이었거든요. 그때 이 높이 값을 묻는 것은 넓이 공식 쓰면 되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묻는 거나 밑변 곱하기 높이를 묻는 거나 결과가 똑같다. 이거라서 제가 여기를 h라고 두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4 루트 2는 2 루트 3의 h 값과 똑같으므로 h는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돼요. 오케이? 여기가 뭐라고요? 루트 3분의 2 루트 2다. 오케이? 자, 이쪽도 똑같을 거예요. 이쪽도 이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h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뭐입니까? g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똑같이 2 루트 3이고 자, ah가 2 루트 2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결국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될 거예요?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를 닫아. 이렇게 닫았을 때 이쪽에 이렇게 된 삼각형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밑면이기 때문에 1대1대 루트를 해서 2 루트 2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또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여기가 2 루트 2고 요만큼은 뭐예요? 루트 3분의 2 루트 2. 이등변이죠? 얘랑 같아요. 여기도 루트 3분의 2 루트 2일 때 여기 있는 이 세타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코사인 세타를 묻는 거니까 뭐 해주면 될까요?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는 앞에 거 제곱인 거니까 3분의 8 더하기 3분의 8 빼기 2는 4이 8에 2 곱하기 루트 3분의 2 루트 2 루트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되시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6 그쵸? 3분의 16 빼기 3, 8의 24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6이 아니라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인 거예요? 3분의 2, 2는 4이 8이 1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랑 없어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아, 마이너스 값인 거 보니까 코사인이 둔각인 게 맞았네요. 그쵸? 그리고 코사인 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4분의 1이에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자, 이면각을 잘 구하고 이면각 체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자, 뒤로 넘겨서 자,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찬찬히 하고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지우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자, 일단 평면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평면을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이 L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교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네요. 그쵸? 이랬을 때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요소가 첫 번째 당연히 교점입니다. 그 다음에요. 교점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직선 위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평면에 수선을 꽂아요. 평면에 수선 긋기. 이 두 아이를 순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일단 여기에 교점이 생겼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에서 이 평면의 수선의 발을 꽂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인 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은 뭐이다? 90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를 H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H라고 놨을 때 자, 여기는 이 교점과 이 수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수선의 발을.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세타 있죠? 이 세타 값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뭐라고 한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정사각뿔하고 정사면체, 정육면체 이거 하죠? 자,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정사각뿔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요 아이를 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모든 면이 다 합동이기 때문에, 다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가 어떤 것이라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요 아이는 뭘로 한번 해볼까요? 이 직선을 요거로 놔볼게요. 이 직선. 이 직선과 이 밑에 있는 평면 있죠? 직선과 이 밑에 있는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때 이 직선하고 이 평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기고 있습니까? 교점이 생기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여기는 수선의 발을 내리기가 편하게 줬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꽂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중심에서 꽂히겠죠. 그리고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만큼을 뭐라고 한다? 세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랬을 때, 자, 여기도 똑같이 얘가 몇 도인지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똑같이 2로 놔볼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그럼 여기도 뭐다? 2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2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자,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그림으로, 이 이미지로도 조금 외워두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자, 여기가 2고, 여기도 2예요. 자, 여기가 2대 2야. 1대 1대 루트 2거든요. 그럼 여기가 루트 2래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루트 2, 여기도 루트 2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요 아이가 무슨 사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이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아지네요. 이쪽도 이렇게 잡으면 여기도 뭐예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쪽도 직각 이등변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5도니까 얘가 지금 몇 도가 되는 거예요? 90도가 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 도인 거? 90도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세타 값은 뭐다? 45도예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정사각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45도를 이루는구나. 여기 이미지가 몇 도구나. 90도고 얘가 직각 이등변이구나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문제가 조금 빨리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차곡차곡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들을 조금 쌓아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건 정사면체죠. 특히나 정사면체에 대한 분석은 자, 하고 난 결과물들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A, 여기가 B, C, D예요. 자,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다 모든 면들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 직선하고 이 밑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때 자, 요 아이가 교점일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이쪽에는 요 아이하고 이 밑면하고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가 일단 교점이겠구나.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따질 수 있는 것은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선생님 이거 말했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딱 꽂으면 여기가 당연히 뭐다? 무게중심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 걸 때 여기가 바로 뭐가 될 거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세타 값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여기를 1이라고 두고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두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수직이에요. 자, 여기가 몇 도입니까? 30도죠. 그쵸? 왜? 요 전체 밑면에서 하나가 60도니까 이 밑면을 갖고 왔다 쳐볼게. 이렇게. 밑면일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 길이 여기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30도, 30도 이렇게 가져가는 거라서 여기가 6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코사인 세타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분의 2라서 아, 이때의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3분의 1이구나 라는 거예요. 저 지금 정사면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정사면체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은 3분의 1. 그쵸? 정사면체의 직선과 뭐예요?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3분의 1이다. 오케이? 자,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것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육면체 해야 되겠죠? 그쵸? 우리에게 있어서 입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가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DF가 있습니다. 자, DF가 이렇게. 이 직선과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밑면이 이루는 각.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또 코사인 세타 값을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때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여기가 뭐가 생겼습니까? 교점이 생겼어요. 그쵸? 교점이 생겼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면에 수선을 긋자. 여긴 잘 그어져 있죠? 이 뒤에서 이렇게 뭐를 그으시면 돼요? 수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코사인 세타가 이루어지는 각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2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요만큼은 2 루트 2,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코사인 세타 값을 묻는 거기 때문에 루트 3분의 루트 2라서 3분의 뭐다? 루트 6이에요.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뭐예요? 정사각뿔, 그 다음에 뭐인 거야? 정사면체, 정육면체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난이도를 업 시켜볼게요. 난이도를 업 시켜서 여러분 이거 잠깐 스톱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스톱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자, 선생님의 풀이랑 자, 여러분의 보조선이 어떤지 잘 접근을 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잡혀져 있고 여기가 A, B, C, D다. 그 다음에 E, F, G, H. 자,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자, BC하고 자, 그 다음에 BC와 삼각형 BGD라는 면이죠. 평면 BGD가 이루는 각이 똑같아요. 세타라고 놨을 때 물어본 것은 사인 제곱 세타네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오케이? 자, BC랑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평면은 여기죠. 이거 우리가 배웠죠? 정삼각형이에요. 그쵸? 이 평면하고 그 다음에 이 BC가 이루는 각이에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는 교점이 생겼어요. 그쵸? 여기는 교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C라는 점에서 이 BCD에 뭐를 떨어뜨려야 됩니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제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여기가 H였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난 이 교점과 이 H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어차피 90도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될 거다? 세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 문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때 일단 제가 한 변의 길이를 2로 두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일단 2로 두면 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요 아이는 나에게는 자, 삼각형 BDG를 밑면으로 하는 뿔이 보여요. 그쵸? 밑면하는 뿔이에요. 꼭지점이 위에서 오는 꼭지점이 C고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삼각형 뭐예요? BCG를 밑면으로 하는 뿔이 보여요. 이때의 꼭지점은 D라고 둘게요. 오케이? 이랬을 때 둘은 어차피 똑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부피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걔를 갖고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BDG, 요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한다고 치면 1대1대 루트인가 2분의 루트 2예요.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입니다. A제곱인 거니까 2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만큼이었거든요. 몰라요.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가 실제 높이죠. 그 높이 곱하기 몇 분의 1, 3분의 1이란 값은 나는 요 아이를 밑면으로 하고 그쵸? 자, 여기를 뭐로 갖는 높이로 하는 뿔로 봐도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2, 4, 2 곱하기 높이가 2 곱하기 3분의 1 값하고 똑같아요 라고 처리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루트 3에 곱하기 2는 4, 2, 8이었거든요. 요거 곱하기 h가 4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4, 1은 4, 4, 2, 8, 1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h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나는 요만큼이 뭐였던 거예요? 루트 3분의 2였습니다. 그쵸?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는 이렇게 된 삼각형. 여기 삼각형을 이쪽으로 끌어갖고 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잡고 수직 여기를 세타라고 주고 이 아이가 BC니까 여기가 2. 여기가 뭐인 거야?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라 사인은 2분의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분의 2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곱을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면각 혹은 뭐예요?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갖고 계속 푸셔도 돼요. 똑같은 형태를 갖고 계속 내가 보조선을 제대로 긋는 거예요. 근거 있게 긋는 거죠. 계속 근거 있게끔 그 그래프란다. 도형에 보조선을 차고 그려가면서 이면각도 찾아보고 직선과 직선 이루는 각도 해보고 그 다음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 보조선을 긋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보조선을 잘 그어야 그게 다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로 든 것들을 한번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보세요. 근데 그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지? 이러면 당연히 수직이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근거 있는 행동을 하라 이건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칠판 지우고 이제 교과서 속에 수학 중심이 담겨져 있는 문제 연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0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세 꼭지점 BCH와 두 직선 AG랑 EF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일단 평면을 결정하려면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BCH, 그쵸? BCH를 갖고 어떻게 돼요?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 점 3개로는 한 개의 평면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AG하고 EF를 갖고 만들 건데요. AG랑 EF는 어떤 위치입니까? 꼬인 위치죠. 꼬인 위치 갖고는 한 평면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는 두 개의 평면, 두 개의 직선 갖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대신 뭐를 갖고 갈 거냐면 한 직선과 점 한 개. 걔를 갖고 만들어보자 이건 거죠. 그쵸? 그랬을 때 한 직선 만약에 이 EF 갖고 B를 갖고 만든다고 치면 앞면이에요. 그쵸? 나는 EF를 갖고 앞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EF하고 H를 갖고 이렇게 하면은 밑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EF랑 C를 갖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치는 요렇게 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그쵸? 요렇게 되는 평면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리는. 그쵸? 일단 그래서 이 EF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비스듬한 직선. 그치? 비스듬한 직사각형. 이렇게 돼서 총 3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3개. 그쵸? 그 다음에 또 똑같죠? AG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AG랑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AG랑 B를 갖고 만들 수 있다고 쳐볼까? AG랑 일단 C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이렇게 된 정삼각 이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이 아이는 지금까지 맞는 것하고 전혀 다른 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 개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이 AG하고 여기 있는 아이를 갖고 이렇게 만든다고 쳐볼까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아이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모양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AG하고 B를 이렇게 만든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된 아이네요. 그쵸? 자, AG하고 B. 이렇게 된 아이는 이렇게 된 밑에 있는 이쪽 모양하고 결국 어떤 겁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AHG를 만드는 거랑 ABG를 만드는 거나 이 아이는 이쪽에서 이렇게 꺾여져 있는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반복이 돼서 얘는 결국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2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개, 3개, 2개 해서 총 몇 개? 6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해보셔야 됩니다. 대신 기준이 점 3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일단 살펴보자. 그 다음에 두 직선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살펴보자. 그 다음에 직선과 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06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첫 번째, 직선 AD하고 평행한 거. AD랑 평행한 거래요. 그럼 뭐예요? BE랑 CF 몇 개인가요? 2개가 되겠네요. 그쵸?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F. CF가 얘죠. 이 I하고 꼬인 위치예요. 만나서도 안 되고 평행해서도 안 돼. 그럼 여기 탈락, 탈락. 만나니까요. 여기도 탈락, 탈락. 여기는 평행하니까 탈락, 탈락.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그래서 AB하고 뭐예요? DE가 뭐하다? CF하고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직선 BE를 포함하는 평면. B 이거죠. 요거죠. 여기를 포함하는 평면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사각형일 수 있고 이쪽에 뒤에 있는 사각형도 당연히 포함을 하네요. 이렇게 몇 개가 나올 거다? 2개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평면 ABC와 ABC가 어떤 거죠? 여기죠? 여기하고 평행인 평면은 밑면인 거죠? DEF네요. 문제가 너무 초보적이네요. 그쵸?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넘겨서 3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랑 베타가 있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얘네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이런 아이들을 분석할 때, 자, 선생님이 지금 뭐 그려놓고 있습니까? 자, 정육면체 그려서 공간화해서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얘는, 자, 분석을 할 때는 정육면체를 그려서 이 정육면체 속에서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요 아이를 여기 위에 있는 윗뚜껑을 알파라고 놔볼게요. 그랬을 때 이 알파랑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제가 여기를 L로 한번 놔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자, M하고 알파도 수직이래요. 그럼 이 알파라는 아이랑 수직인 아이는 여기도 M이 될 수 있고 M이 될 수 있고 M이 될 수 있죠. 이 윗뚜껑하고 수직인 아이는 자, 이게 기둥 역할을 하는 이 4개의 선분들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를 내가 M이라고 놨다고 치면 아, L과 M은 당연히 뭐 하겠구나. 평행인 거니까 이 모양은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이 알파를 윗뚜껑으로 둘게요. 근데 이 알파하고 평행인 아이래요. 그럼 이 알파라는 평면하고 평행이 되려면 그런 아이는 이 밑면이에요. 밑면에 있는 이 직선들 있죠. 이 4개의 직선들이 모두 뭐가 될 수 있냐면 알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L과 알파라는 아이랑 평행인 아이가 여기가 L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L과 자, 평행인 아이가 베타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L로 놨다고 쳤으면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지금 무슨 관계예요? 수직이죠. 윗뚜껑하고 옆뚜껑이니까 그럼 얘는 어때요? 틀린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한 개라도 안 되는 상황 발레가 있으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L과 알파가 있어요. 자, 똑같이 여기 윗뚜껑을 여전히 알파라고 놔볼게요. 알파라고 놓고 얘랑 수직이 나 있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L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M과 알파가 평행이래요. 아, M은 자, 알파. 여기 윗뚜껑에 있는 아이랑 평행인 아이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 4가지의 선분, 이 4가지의 선분들이 모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M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랬을 때 L과 M의 관계를 보면 여기랑 여기는 90도, 맞죠? 여기랑 여기도 몇 도? 90도. 얘랑 얘랑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몇 도? 90도. 이쪽도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90도니까 아, 이 아이도 어떻게 되네요? 맞게 되네요.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3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네요. 그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직선 AB랑 CG래요. 자, AB, 요 AB랑 CG. 자, 얘네들 교점이 만들어지지 않죠? 무슨 이동을 통해서? 평행이동. 얘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몇 도가 됨을 확인했다? 90도가 됨을 확인했다. 그쵸? 그 다음에 직선 AC랑, 자, 이번에는 AC. 직선 이렇게 된 AC하고 EF가 얘가 되네요. 이 아이도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럼 두 아이가 이루는 각 여기 몇 도인가요? 45도가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직선 AC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DG. 자, DG는 여기네요. 이렇게 된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평행이동 시킬게요. 뒤에 있는 아이거든요. 그걸 앞으로 이쪽으로 당길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각을 물은 거거든요. 선생님 이건 외우라 그랬죠.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주면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 된다?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될 거다? 60도가 될 거예요.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했죠. 자, 여러분 천천히 수업 들으셔도 되고요. 반복해서 또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시 자료를 제공했던 것들을 반드시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유형 문제들은 너무 쉽게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유형만 연습하면 뒤에 있는 밑에 문제들도 그렇고 연습 문제들도 전혀 못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 몇 가지 문제를 뽑아낸 거니까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16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세요. 직선 DG랑 DG는 여기는 D에 있는 아이네요. 1대1대 루트 2인 그 DG와 평면 BFGC래요. 평면 BFGC니까 옆면이네요. 여기 옆면. 이 아이가 이루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각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쵸?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평면과 뭐가 이루는가? 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죠?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 있고, 자, 직선.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있다 그랬죠? 교점이 여기선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직선 위에 한 점에서 뭐를 떨어뜨려라. 수선의 발 떨어뜨려서 연결해서 세타값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G가 교점이고요. 여기서는 자, 어떻게 된 거야? 이 직선 위의 점에서 이 평면의 수선의 발 떨어뜨려라. 얘예요, 얘. 맞죠? 그랬을 때 이 아이랑 뭐예요? 이 아이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각을 묶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그쵸?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는 사실은 어떤 의미랑 똑같냐면 이쪽에 있는 옆에 있는 아이랑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랑 이 뒤쪽에 있는 면 있죠? 이 뒤쪽에 있는 면은 뭐입니까? 수직이에요. 그쵸? 뒤쪽에 있는 면은 수직이에요. 자, 왜냐면, 자, 보세요. 나는 여기 있는 요 아이랑 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요 평면하고 어떻습니까? 수직이에요. 수선의 발을 꽂았죠. 평면 하나, 수직인 조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기도 요 아이하고 요 평면하고 뭐입니까? 수직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평면하고 이 평면 자체가 다 수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하고 이 평면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이 되는 거예요. 수직 조건 만족하는 그건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평면이 있다. 근데 이 아이라는 L이라는 아이랑 수직이 되려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그쵸?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다. 2개 이상의 평면을 포함하는 직선하고 뭐가 되면 수직이 되면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뭐가 될 거다? 수직이 될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요 아이랑 이 평면이 수직이었고요. 요 아이랑도 이 평면이 수직이었어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포함하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하고도 옆에 있는 이 직선하고는 뭐가 됩니까?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DG하고 여기 요 평면, 그쵸? BFGC 평면은 뭐가 됩니까? 90도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AG랑 AG가 여기겠네요. 여기 대각선, 정육면체의 대각선. 이 AG와 평면 BFGC, 여기네요. BFGC. 자, 요 아이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라고 할 때 코사인 x를 구하세요 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여기가 교점이 생겼어요. 그쵸? 여기가 교점이 생겼고요. 자, 그럼 나는 여기다가 뭐를 꽂을 거예요? 자, 수선의 발을 꽂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요 아이하고 그쵸? 이렇게 꽂았을 때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꽂혀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수선의 발이 이 평면에 이렇게 꽂혀져요. 그쵸? 그럼 이 수선의 발과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그쵸? 여기를 뭐하라? 구하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랑 여기도 당연히 몇 도입니까? 90도예요. 자, 여기는 90도가 됩니다. 아니면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여기가 1이다. 여기는 루트 2다. 여기는 루트 3이다. 그러면 1대 루트 2, 루트 3이 피타고라스 여기가 딱 9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되는 거니까 자, 코사인 세타는 뭐야? 루트 3분의 루트 2라서 3분의 루트 6이 된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나마 316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네요. 앞에 내용들은 너무 기술적인 문제, 그쵸? 너무 단순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자, 문제 풀 때 그것만 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전혀 풀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부분 여러분 열심히 수업 들으셨죠?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보조선 또 긋고 저랑 했었던 예시 문제들 반드시 꼭 또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삼수전 정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